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현재 이 북한군이 파병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먼저 북한하고 그 소련 지금 현재 러시아 관계가 여태까지 1945년 이래로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왜 이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게 됐는가, 이 참전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북한군이 그 쿠르스크 지역, 이건 러시아 영토인데, 우크라이나 국경 러시아 영토인데 여기 지금 현재 투입될 것이다, 투입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실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여기에 투입된 이 북한군들 어떤 운명으로 지금 현재 끝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활용 대책 아니면은 무슨 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트럼프가 이제 재선됨으로 해서 트럼프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 입장과 어떤 평가. 그 다음에 서방 그 나토, EU,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도 어떤 입장과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지금 현재 오늘이 이제 11월 12일이니까 오늘로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993일 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군은 71만 명이 전부 사망을 했다. 사상자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국군 그 정보국 그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은 매일 1271명씩 러시아군이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고, 지난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군인들이 전부 죽어나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달 11월 달 그 러시아군의 지금 실상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선 탄약도 없고 무기도 부족하다. 그리고 병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인 그 전쟁 피로도, 그 방어선에 투입되어 있는 군인의 그 전쟁 피로도, 이런 것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어선을 사수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게 일반적인 평가, 진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의 그 유일한 돌파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북한군을 유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부 평가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정은조차 사실은 이제 열렬한 그 푸틴의 그 지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는 그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스페셜 오퍼레이션, 특수작전, 이것이 완전히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나치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치들과 똑같은 그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젤렌스키 레짐에 대한 그런 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건 없이 지지한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000명 가까이 이제 북한군들을 전부 파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그 보도에 따르면 이제 쿠르스크에 투입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쿠르스크는 아까 얘기대로 이 러시아 본토 지역인데,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여기 전부 침공을 해서 약 한 100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이제 확보를 했다가, 그 이후에 그 러시아 군이 이제 재반격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한 반 정도는 이제 재탈환을 한 그런 상태인데, 이 반을 더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지역에 그 북한군 병사들을 투입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북한군 이 파병은 자세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100년 만에 외국군 유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전이 끝나고 1918년부터 이제 22년까지 약 한 4년간 그 이제 구소련 지역에서 지금 이제 그 내전이 있었는데 예컨대 이제 백군파, 적군파, 볼셰비키, 멘셰빅 자 이렇게 싸웠을 때 그 당시 이제 독일이나 일본 군들이 사실은 이 백군파 진영에서 이제 전부 그 같이 이제 뭐 전쟁 물자도 주고 같이 이제 전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군이 처음 이 러시아 땅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북한군 입장에서는 또 이제 베트남하고 시리아에 뭐 일부 조종사도 보내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대규모 병력을 이제 파견하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병력들을 보낸 대가로 북한은 지금 이제 첨단 무기나 군사 기술 그리고 약간의 돈을 이제 챙긴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참전 관련해서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게 바로 이제 세계 대전을 향한 첫 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 자 이 사람은 이제 10월 1일부터 올 10월 1일부터 이제 나토 사무총장 그 당시에 이제 스톨텐베르크 노르웨이 자 이 사람을 대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자, 이분 얘기는, 자, 이것은, 우리 아틀란틱, 유로 아틀란틱, 북대서양 지역 이쪽, 우리 유럽 이쪽뿐만 아니고, 바로 인도, 태평양 이쪽 지역에 대한 안보, 여기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과 그 소련, 러시아 관계 발전, 그러니까 1945년부터 2022년까지 어떻게 발전이 돼 왔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3년도 9월 달에 이제 푸틴이 김정은하고 이제 회동을 했고, 그 다음에 올 6월 19일 날은 두 나라가 이제 포괄적, 전략적 그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간단히 여러분께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소련 그 관계는 계속 그 업다운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양국 관계가 진전이 됐었고 그러니까 45년부터 1991년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자 북한과 소련 그 양국 관계는 긴밀한 동맹 관계였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이제 소련을 모델로 해서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를 건설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소련 입장 북한은 아주 가장 그 가까운 동맹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소 동맹조약, 그 당시 61년도에 맺었고, 그러나 96년도에 이것이 이제 전부 폐지가 됐는데, 자, 그렇고, 그다음 폐기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원자력 분야에서 두 나라는 긴밀히 협력했다. 그러니까 60년대 그 당시 이제 평양 영변 뉴클리어 컴플렉스 여기에 이제 5메가와트 원자로 이제 실험용 원자로 이것도 이제 전부 그 소련이 전부 다 지어준 거고 그러면서 73년까지 이제 원자로 연료 이런 것들도 전부 공급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에 91년도 12월 26일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러 관계는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고바초프하고 90년 6월 4일 날 이제 소련과 한국과 그 수교를 맺었고 그다음에 고바초프는 와 이제 맞물려서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 원조 이런 것도 대폭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산업 분야의 협력, 그 다음에 식량 원조라든지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소련 간의 그 무역 관련 채무 상환 문제, 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긴장 상태가 계속 존속을 했었고, 그러나 예일진이 아까 얘기대로 96년도에 이제 조소 동맹조약 이거를 완전히 파기를 했습니다. 자, 2000년부터 푸틴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자, 이제 그때부터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보면 이때도 또 업다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2001년, 2년도에는 김정일이가 이제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 푸틴을 만났고,
그러나 이제 그 2002년부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예컨대 플루토늄탄이 아니고 완전히 그 고농축 우라늄탄을 개발한다, 이런 그 제2차 북한 핵 위기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푸틴 이제 육자 회담이라는 게 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때 푸틴은 이제 완전히 그 서방 측 그 목소리 여기에 대해서 적극 동참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이거는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푸틴이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10월 9일 날 1차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푸틴은 여기에 전부 동조를 했습니다. 결의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이런 것들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가스 공급도 중단됐고 에너지 공급 뭐 이런 거 전부 중단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자, 이때부터 양국 협력 관계는 아주 급속도로 이제 그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 지지했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그 침공에 대한 규탄, 이 결의안을 체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는 완전히 반대했다. 그러니까 5개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지구상 5개 나라가 이 결의안에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정은이도 동조를 했다. 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발전해 왔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 본격적으로 이 탄약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무기 뭐 이런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줘왔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대규모 파병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군이 이 전쟁에 왜 참전하게 됐는가? 자, 그 배경을 간략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이제 푸틴이 아까 얘기대로 북한 입장은 이제 보면 이제 지지를 했고, 김정은이가 이 전쟁을 지지를 했고,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푸틴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푸틴의 현명한 지도 아래 러시아 군대와 국민들이 자, 주권적 권리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성한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푸틴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작년 9월 13일부터 17일 이 사이에는 이제 푸틴과 김정은이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자, 이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 비행장 스페이스포트 여기에서 이제 시베리아 보스토치니 자, 여기서 만났는데 우주 비행장에서,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푸틴과 김정은 간에 이제 합의가 된 것은 북한이 이제 그 러시아한테 탄약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우주 기술 분야 이런 것들 지식을 이제 전부 공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여기 힘입어서 실패한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재시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푸틴과 대화해서 아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예컨대 자, 이게 성전을 너희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이는 또 앞으로 러시아 푸틴 너희가 내리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한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이 자리에서 나는 항상 우리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서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는 이제 푸틴한테 질문을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지금 세틀라이트, 자, 이 위성을 예컨대 새로 이제 뭐 개발해서 이제 발사하려고 그럴 때, 이럴 때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 이게 푸틴은 뭐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앞으로 적극 돕겠다. 자, 우주 그 위성 발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틀 뒤에 이제 쇼이구, 자, 이게 그 당시 이제 국방장관인데,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제트기 제조공장, 이제 콤소몰스크, 아무르강에 있는 콤소몰스크 여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핵무기 탑재 가능한 초음속 전투기 이런 것들도 전부 봤고, 그 다음에 킨샬 CH-47M2 킨샬 그 초음속 공대지 로켓,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관찰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이제 방문하면서 핵 잠수함 기지에서도 이제 김정은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모든 방문이 끝나고 나서 푸틴은 서방 측 언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이거 준수한다. 그러면 이걸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그 무기 지원 이런 거 군사 기술 지원 이런 거 안 한다.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크렘린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반대로 해석해야 될 그럴 그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미 지금 현재 대규모 파병 문제나 이 포탄 지원 문제나 단거리 미사일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의를 토대로 1년에 이제 전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대로 전부 사실과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북한으로부터 이제 뭐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신형 그 첨단 무기 기술 이런 것들 전부 지원하겠다 이제 그렇게 다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이제 북한이 이런 병력들을 대규모 병력들을 이제 파견한 조건으로. 그래서 23년도에 이제 북한은 23년 가을달에 대규모 포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600만 발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13,000여 그 컨테이너가 그 당시에 러시아 땅으로 이제 전부 이동하는 모습들이 이제 전부 위성으로 이제 포착이 됐고, 그래서 대략 한 600만 발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000만 발까지 북한의 이제 화포, 탄약들이 전부 이제 러시아로 다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방사포,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KN-23, 25, 사거리 690km 나가는 이와 같은 이제 무기들을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이것이 최대 55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올 6월 19일 날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를 맺었다. 여기 따르면 협정 4조에 따르면은 위기 시에는 상호 서로 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예컨대 무장한 그런 어떤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침공당하지 않은 일방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지원 뭐 이런 거 모든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체 없이 전부 다 이제 지원하는 걸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제4조의 협정 4조에 그러니까 위기시 상호 지원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10월 24일 지난달 24일 날 이제 하원에서 두마에서 전부 비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오늘 11월 12일 날 오늘 이제 북한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 이거를 전부 비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준을 통해서 이제 양국 간의 어떤 파병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전혀 이제 하자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 틀에서 이제 두 나라가 합의해서 비준까지 마쳤다. 김정은 참전 배경까지 하면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게 푸틴 전쟁 이거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제 이길 때까지 돕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급부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받고 예컨대 전투 제트기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에 전부 제공하는 이런 약속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가 수호이 35, 수호이 57 이와 같은 최첨단 무기다. 4.5세대 전투기다. 완전히 최첨단이 무기다. 서방제 이 전투기와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와 같은 무기다. 그런 얘기니까 초음속으로 순항하면서 예컨대 400km 전방에서 이미 레이더를 통해서 적기를 포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전투기도 이제 앞으로 북한에다 이제 공급을 한다. 같이 또 무슨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KF-16, 그 다음에 F-15, F-35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설사 이 Su-35, 57을 이제 북한에 주더라도 사실 여태까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미그 29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형태고, 자 이와 같은 신형 이제 Su-35, 57 이거는 전부 디지털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줘도 이거를 운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조종사 훈련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줘도 지금 이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집권 이후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자, 이 얘기를 볼 때 북한 이제 파병 그 배경은 우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벌목공 파견해가지고 외화 벌어 들으듯이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국제사회 그 제재를 온통 있는 건 전부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9개에서 이제 핵실험 이후에 자 6차례 거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관련해서 이제 EU로도 받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호주로부터, 카나다로부터 자 이와 같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유엔 안보리 내에서 우리 큰형님 푸틴이 지금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절실하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참전 경험,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앞으로 이제 한반도 이제 우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있을지 모르는 이제 남북한 간의 그 어떤 전쟁 뭐 이런 거 군사 충돌 이런 걸 위해서도 이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인 항공이 지금 완전히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드론이 지금 이제 완전히 대세인데, 자 이런 환경 그다음 첨단 미사일 시스템 사이버전 이런 것들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전장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현대적인 전장 경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급으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이와 같은 이제 첨단 무기나 기술을 획득할 텐데 이런 것들도 우리 군사력을 현대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이제 포괄적인 큰 그 국가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파병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제 최초 그 참전은 지금 볼 때 아직 이 얘기는 뭐 좀 구체화해서 이제 그 되어서 이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저기 이제 찾아본 그런 저 자료들에 따르면은 이미 2023년도에 북한군 그 공병 부대가 이미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 그 도네츠크 그 이쪽 지역의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그 러시아 북한군 공병대가 이미 조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올 10월 3일 날 도네츠 인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로켓 공격을 했고 여기에서 20여 명의 군인들이 전부 사망하는데 이 중에서 6명이 북한군 장교라는 것을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거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대규모 이제 파병이 이루어지고는 10월 그 하순경인데, 자, 그 10월 초에 이미 저쪽 그 도네츠크 인근에서 저 6명의 북한군 장교가 이제 발견됐다. 이런 걸 사망자 중에, 자, 이런 걸 볼 때 이미 이제 2023년도 그 가을 이후부터 북한군 공병부대 일부가 자, 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참전은 이제 얘기대로 10월달, 올 10월달 하순 이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이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이제 10월 8일 날에서 13일 이 사이에 북한군 그 특수부대 일진이 자, 이제 1,500명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전부 건너갔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11,000명에서 12,000여 명의 그 어떤 우리 북한군 병사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훈련도 받고 있고, 적응 훈련도 받고 있고, 그리고 쿠르스크에 지금 현재 일진이 도착했다. 10월 23일 날 도착했다. 7,000명이 그 당시에 일진이 도착했다.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 담당 그 국장 부다노프 얘기다. 키릴러 부다노프 얘기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 동부 우스리스크나 아니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인근에서 이제 적응 훈련을 받고 적응 훈련이 끝난 대로 속속 이제 쿠르스크로 전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군 작전 지역이 이제 쿠르스크로 이렇게 전부 알려지고 있는데 이 쿠르스크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러시아 본토입니다. 그러니까 올 8월 달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자, 이 8월 8일 날 이제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 전에 무슨 첩보를 얻었냐 하면은 자, 러시아군이 앞으로 그 수미 지역, 자, 수미는 이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저 북부에 하르키우 저 북부에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입수하고 자, 입수 동시에 자, 이제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본토 이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8월 8일 날.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 한 1000평방킬로미터를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8월 27일까지 대략 한 20일, 3주 동안에 한 1000평방킬로미터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러시아군이 이제 계속 반격을 해서 한 반 정도는 전부 털렸다. 그러니까 재탈환을 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이 푸틴 인식은 여기 북한군을 이 쿠르스크 지역에다가 이 우리 땅에다가 지금 투입하는 거 이거는 합법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게 뭐 합법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푸틴 생각에는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서방적 국제법 그 학자들 얘기는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먼저 불법 그 공격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쿠르스크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띄어내고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건데 이제 푸틴 생각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푸틴 머릿속에 돈바스도 중요하고 쿠르스크도 중요하고 이 도네츠크도 중요하고 쿠르스크도 중요한데 자, 그보다는 먼저 우리 땅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북한군 임무는 자, 지금 현재 50% 정도 쿠르스크 지역 앞으로 우리가 재탈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투작전 여기에 지금 현재 북한군이 기여하길 바라고 그 외에도 만약 필요하다면 후방에 어떤 이제 건설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북한군을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 이 쿠르스크 작전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 이걸 살펴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 참전부대는 폭풍군단 중의 일부다. 예, 북한의 그 폭풍군단 중의 일부다. 이 폭풍군단은 특수8구단 예하에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68년도에 이제 그 청와대에 그 침투했을 때 그때 바로 이제 김신조 일당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특수8군단 이 소속인데 자, 여기 이제 폭풍군단이 이제 그 경보병 여단도 있고 번개 그 다음에 공수여단, 천둥, 그 다음에 지휘여단, 벼락, 자, 이런 것도 포함해서 10개 여단이 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양군,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진영을 이렇게 보면은 우선 러시아 진영은 이제 자국 그 병력 45,000명에다가 지금 북한군 이제 12,000명, 앞으로 이제 계속 12,000명,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증원 중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총참모장, 올렉산더 올렉산더 시르스키. 자, 총참모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르스크에서 이미 러시아군은 자, 21,000명이 사상자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미 8,000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 달에 작전하면서 이미 8,000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이 진영에서 지금 현재 한 3만 명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근데 북한군하고 붙었다.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북한군을 사살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자, 이것이 이제 페어 게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북한군을 그 사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군 그 파병인은 자, 이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엔 안보리에 이제 전부 이 자료들을 공개를 했는데
대략 한 8천에서 12,000명이다 이렇게 전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500명이 장교고 장군은 3명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그 최초 이제 작전은 자 11월 3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 전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북한군을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북한군의 이제 희생자가 생겼는데, 이게 몇 명이냐, 이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제 밝히질 않은데, 그러나 우린 이 한국에서 이제 많은 유튜브들이 뭐 몇백 명이 죽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그 통계는 예컨대 러시아 그 모스크바 주재 그 북한 대사관에서 나온 그런 취재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서방 측에서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그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프. 자, 이 사람이 얘기는 스몰 스케일이다. 이게 소규모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초 그 접촉을 했는데, 북한군과 접촉을 했는데, 이게 뭐 대규모 그 접촉이 아니고 소규모로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큰 사상자가 있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북한군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완전히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러시아군 편제 속에 그 편입돼 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싸우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북한군 병사들은 자 러시아 그 공화국의 이제 무라야티라는 그런 그 공화국인데 몽골 옆에 있는 그와 같은 공화군 출신으로 전부 다 디스가이즈 완전히 이제 전부 다 완전히 위장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흡사 그 지역 출신인 것처럼 대다시 이제 많은 그 몽골 사람들도 여기 브라야티 이쪽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완전히 그쪽 그 출신인 것처럼 그런 위장을 하고 전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포로로 지금 현재 기순자가 한 명 생겼다. 이거는 이제 어제 신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팅, 독일에서 가장 그 일간지 제일 큰 신문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인데, 여기에서 어제 그 기사가 뜬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실명을 딱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순자, 북한, 참전병 가운데 기순자가 한 명 생겼는데, 이름은 이현승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포병 출신이고, 그 다음에 폭풍군단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이현승이가 하는 얘기는, 자, 우리 대원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다른 그 북한 군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 5cm 정도 전부 크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다 운동선수 출신이다. 아주 기민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월등하다. 이런 얘기를 이현승이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 우리 이 대북 방송하는 막 그런 작가들이 만약 있다면은 지금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통 여기에서 2024년 11월 11일 날 어제부로 자 이현승이가 이제 기순을 했다 이런 얘기들 이현승이가 폭풍군단 소속 이현승이가 기순을 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쏟아냈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소재로 한번 방송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참전 편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얘기대로 자 이제 러시아군의 통합 편성이 됐다. 인베릿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브라티아 이 공화국 출신으로 전부 위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 러시아군 이제 전체 이 팀 이렇게 볼 때 이 부대를 볼 때 그중에 북한군 30명당 이제 통역 1명 그 다음에 고위장교 3명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나, 앞으로 향후 부대 편성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자, 유엔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대사인, 세르기 키슬리차. 세르게이 키슬리차. 자, 이 우크라이나 그 유엔 대사인데, 이분 얘기는, 앞으로 이제 북한 그 부대 편성, 자, 러시아 상급 부대 지휘 통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예하에
5개의 독자 여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제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규모의 4개나 5개의 독자 여단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독자 전투를 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그 진단을 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파병대 북한군의 이제 훈련 내용을 보면 이제 보병 전술 이런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드론 이쪽 그 관련해서 이제 다루는 이 조작 훈련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포 포병 그 사격하는 문제, 전술 문제, 그 다음에 이 참호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급여는 아까 이대로 월 2,000불 정도 받는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고용하고 있는 그 용병들이 이제 뭐 월 2,000불 정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산정이 된 것 같고, 그러나 90에서 95%이 모든 봉급의 90에서 95%는 전부 다 김정은 수준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참전병사들이 챙기는데 이게 연해봐야 1,200불에서 2,400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 국내에서 받는 봉급은 이자 인민군 내에서 받는 봉급은 월 1,000원에서 3,000원인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6센트에서 18센트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A라는 병사가 지금 1,200불을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무려 10,000배 이상의 그런 그 이제 완전히 황급을 챙겨가지고 가는 꼴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눈에 볼 때 1,200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군 병사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이제 팔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금액이다 이 말이다. 전제 조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경우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 병사 이제 인센티브는 자 만약 이번 참전했을 경우에 이제 무슨 뭐 노동당에 가입한다든지 평양으로 뭐 주민 가족들이 이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대학이나 뭐 이런 가족 혜택이 따른다든지 이러면서 사회적 신분이 한 단계 상승한 데는 그와 같은 그 효과도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지금 12,000명 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파병할 건가? 이 문제를 저는 분명히 더 추가적으로 파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미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자 매일 1,200명씩 날아간다. 사상자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정규 전투가 이렇게 벌어질 경우에 지금 현재 이 12,000명 깔아봐야 이거 지금 10일도 못 버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추가적으로 그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0만 그 단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뭐 반대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국 협력 그 상징적 의미 수준, 그러니까 예컨대 앞으로 몇만 명은 더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부 이 병사들이 어린 병사들이 전부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전부 대포밥이 돼서 전부 사라질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파병 북한군은 죄송하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러시아군의 학대 대상이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함과 동시에 제가 약 한 30여 개의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부 저 스타디를 쭉 해왔는데 이 여태까지 스타디한 결과를 이제 종합해서 지금 유추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 러시아 군이 절대로 이 북한군을 온전하게 동동한 입장에서 취급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러시아 그 병사들이 여태까지 예컨대 용병을 다루는 뭐 그런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예컨대 탄약도 떨어지고 포탄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장터에서 취한 행동들을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은 절대로 지금 현재 이 북한군 병사들을 우선 짐원부터 챙기고 뭐 그런 게 만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병 북한군이 이제 겪을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전쟁 뭐 경험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드론이 판치는 뭐 이런 환경에 이제 처음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뭐 러시아 병사는 말도 전혀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또 통신이나 무기체계 뭐 이런 것도 전혀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연합훈련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상호응해서 이런 데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홀로 떨어진, 외롭게 홀로 떨어진 그런 곳에서 전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전투를 하는지 그런 뭐 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놓여 있다가 이제 추위에 싸우다가 어느 날 대포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러시아 지금 이 지휘부가 국방부를 포함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이 지난 2년 9개월 동안의 이 전투에서 전부 일어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급이나 병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70만이 넘는 이 전부 사상자가 그동안에 생겨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자, 무기나 탄약 이런 것도 지원이 저조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 공격 앞으로서 공격하는데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전부 다 이제 CIS, CAS 이런 그 지원이 따라야 나, Close Air Support, 근접 항공 지원 이런 것들로 미리 때려줘야 그 다음에 보병이 이제 전부 진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소총 한 자로 떨렁주고 공격 앞으로 하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규군 이제 갈등이 예상된다 하면 아까 얘기대로 자, 북한군을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제 완전히 무슨 이 삼류 그 정도 전부 다 이 군인들로 취급하면서 용병 수준의 뭐 그런 걸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험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예컨대 이제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프리고진이라고 예전에 이제 와그너 그룹 그 수장인데 지금 작년 8월 23일 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 이 푸틴의 완전히 이제 푸틴 셰프 해가지고 완전히 푸틴의 요리사다 하면서 푸틴으로부터 한 몸으로 모든 그런 어떤 은총을 받고 있던 뭐 그런 사람인데, 이 한 5만여 명의 그 와그너 그룹 그 용병 수장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완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도네츠크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바흐무트인데, 졸레다 바흐무트, 자, 이 지역에서 정규군이 도저히 돌파구를 못 열기 때문에 자, 이 프리고진이 여기 끼어들어서 그 당시에 많은 죄수들을 가지고 자,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하면서 무려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전투를 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 자, 그러니까 이 정규군들이 자, 자기네들은 탈환을 못해서 이제 뭐 완전히 설치고 있는데, 얘들 용병들이 와서 이제 잘 싸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기 뭐 빌드를 하는지, 그러면서 제대로 된 그 무기나 이 탄약이나 이런 거 공급도 안 하고, 와그너 그룹한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프리고진이, 야, 우리는 여기서 철수하겠다. 그 다음에 정규군으로 대체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정규군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 정규군이 완전히 와그너 그룹한테 이제 총격을 가한 겁니다. 전부 뒤통수에다가. 철수하는 그 당시 와그너 그룹 남아있는 용병들한테 완전히 총격을 가하고 철수로의 지뢰를 매설을 해서 완전히 죽게 만들고, 자, 이와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받은 프리고진이 이게 뭐 이러냐 하면서 완전히 이제 한 8천여 명의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그 전차와 장갑차를 이끌고 이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거죠. 이제 작년 그 당시에 이제 6월 달의 얘기인데, 6월 23일 얘기인데, 자, 진격을 하다가 이제 푸틴은 완전히 이놈이 이제 배신했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거는 구테타다, 모반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잘 합의가 돼서 그 당시 이제 전부 이제 중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두 달 뒤에 이 프리고진이 자기 참모 9명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전부 시험 폭탄을 실어가지고 전부 완전히 이제 폭사를 시킨 거죠. 자, 그런 비행기 추락으로 전부 이제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 날 이 프리고진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볼 때 정규군하고 이 북한군하고 제대로 완전히 이런 잘 하모니를 이루면서 전투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뜩이나 아까 얘기대로 무기도 딸리고 탄약도 딸리고 전부 이제 물자도 딸리고 하는데 이건 우선적으로 정규군한테 지급된다. 자, 그러면 이 북한군은 이제 어떻게 여기 지금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지금 하겠냐 이 말이죠. 그야말로 정말 죽기 싫으면 이제 탈출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 운명은 대포밥이 되고 말 것이다. 캐논 포더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쿠스크 내에서 이제 전투작전 실시 시에 이제 완전히 낚시 미끼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도 또 지난번 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바흐무트솔레다 이것이 가장 큰 전투였는데 8월 달부터 22년 8월 달부터 2022년 8월 달부터 2024년 그 6월 달까지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그너그룹 러시아군이 무려 2만여 명이 전부 전사를 했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90% 그러니까 바그너그룹의 용병들 죄수들 90%가 전부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2만 명 가운데 90% 사망을 했어요. 한 8천 명 가까이가 전부 죄수들이 다 죽어나갔다. 여기서 용병들이 죽어나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흐무트 이 지역을 일단 미트그라인더라고 그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고기를 가는 고기 분쇄기다. 그러니까 이 바흐무트 이 지역에는 자 병사들 집어넣기만 하면 전부 다 죽어서 나온다. 시체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미그라인더 자 완전히 갈아가지고 고기를 가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악명이 붙은 거죠. 이 바흐무트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쿠르스크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제 이 바흐무트에서 와그너 그룹 이 용병들이 죽어 나갔듯이 자, 이 쿠르스크에서도 이 북한군이 앞으로 이와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제 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르스크는 제2의 미그라인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서 왜 그런가 그러면 자, 북한군이 이제 쿠르스크에 투입이 됐는데 자, 이제 낯선 전장 환경에서 전부 서 있는데 이제 경무장한 채로 전부 서 있는데 이제 전장에 투입된데 자, 이 러시아 그 지휘관 얘기가 자, 이제 공격 앞으로 인파 공격, 휴먼 웨이브 어택 해가지고 인파 공격한다. 그러니까 제1선에 있는 북한군 병사들을 자, 공격 앞으로 하면은 단란 소총 하나 들고 옆에 무슨 기관총 들고 자, 이에 따라서 북한군 공격 이제 완전히 선봉에 서가지고 배치돼서 이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방에 있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돌격하는 북한대 그 선봉대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론을 내려서 때리든지 아니면 화포를 동원해서 때리든지 자 이렇게 전부 완전히 이제 집중 포격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의 그 위치가 폭로되면 어디에서 이제 드론이 날라오고 어디에서 화포 공격이 된 거 이제 완전히 그 0점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러시아군은 이 북한군을 미끼로 삼아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군들을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낚시하는 가운데 이제 떡밥 던지듯이 이런 식으로 그 떡밥 심세가 되는 것이 바로 북한군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북한군은 캐논 포더 낚싯밥이 될 수 없다. 자,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자, 펜타곤, 그 다음에 이 대변을 하고 있는 라이더 장군도 이 얘기할 거,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완전히 대포밥이 될 수밖에 없다. 평양에서도 지금 우리 애들이 대포밥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는 아까 얘기대로 미트그라인더 제2의 바흐무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참전을 했고, 자, 이제 파견이 됐는데, 자, 이걸 관련해서 이제 양 진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서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지켜보면은, 먼저 푸틴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푸틴은 두 가지 이제 전쟁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동부 도네츠크 아까 얘기대로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개주를 2022년 9월 30일부로 자 이 동부 지역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개주를 전부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돈바스의 두 개, 저 위에 루안스크, 밑에 도네츠크, 그 다음에 그 밑에 자포리샤, 그다음에 헤르손. 이 네 개 주를, 자, 지금부터는 우리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좀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 가운데, 이제 다 장악이 됐는데, 이제 이 도네츠크 주가 그 당시에는 이제 60%밖에 장악을 못하고 40% 돼 있었는데, 그러나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여기서 이제 러시아군이 선전을 하고, 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몰리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제대로 이제 무기나 이 탄약지는 조달이 안 되고 해가지고 일부 많이 털렸습니다. 그래서 한 20%를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20%야, 푸틴한테는. 자, 이거를 이제 탈취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가장 잘 싸우는, 우리 러시아 군대 가운데 가장 잘 싸우는 부대를 투입하자. 그게 지금 푸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최정의 부대는 쿠르스크에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도네츠크에다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현재 러시아 이제 이 국방성은 이제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땅 쿠르스크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은 재탈환했지만 아직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반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 여기다 이제 완전히 병력을 깔아야 되는데, 이미 4만 5천 우리 병력 깔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군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완전히 배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세, 방어작전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완전히 푸틴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 쿠르스크 이 1000평방킬로미터, 지금 현재는 500평방킬로미터 되지만, 이거를 우크라이나한테 털린 거에 대해서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작전 이거를 하면서 푸틴은 국내 그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선전을 해왔냐면, 자, 우리 영토는 온전하다 전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우리 피해는 크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왔는데, 완전히 이제 우리 영토가 털려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털려버렸고, 그 다음에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 보호하는데 여기도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데미지를 받는다. 내부 어떤 이런 비판에 지금 이제 직면할 그런 위험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쿠르스크 이 지역을 점령했다 하고 이거를 근데 어떻게 푸틴은 지금 이제 외부로 선전을 하냐 하면은, 자, 이거 봐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들어왔는데 이거 나토를 등에 업고 들어왔다 하면서 나토가 이 전쟁에 지금 인발부되어 있다. 이렇게 푸틴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북한군이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이 진지를 공격한다. 아까 얘기대로 공격 제1선에서 지금 공격한다. 자, 이게 이제 완전히 러시아 국방부 생각이다. 이 말이죠. 자, 제 앞에서 너희들 열심히 뛰어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정규군들은 만약 너희들이 뛰어가지고 전방 목표를 전부 점령을 했다면 이 점령한 목표하고 그 당시 이 주변에 이제 이쪽 이어지는 그 방어선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 우린 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실제로 육박전을 치든 뭘 하든 이제 싸우는 거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거는 이 북한군 니들이 잘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당면 어렵는 병력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쉽지가 않고 시간은 이제 좀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군 동원 이건 안 한다고 이미 다 국민 약속을 했다 말이죠. 대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완전히 하루에 1200명씩 전부 사라지는 판에 저 병력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때 이제 예비군 동원 안 한다고 또 국민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전문 산업인력 이런 것도 부족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저 북한군 파병 이거는 그야말로 푸틴한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고 구세주다 이제 그 말이죠. 탈출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만약 이제 이 북한군을 유입한 그 효과, 그다음에 푸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이 동원 계획 이런 것들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고, 그다음에 종전 협상,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면 어떤 형태로든 빨리 이제 협상을 서두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완전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시간에 집중해 가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군을 10분 활용하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북한군 얘들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천군만마다 하면서 완전 리지티메이트하다. 자, 이거 우리하고 북한하고 군사협력하는 거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코오페라티브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푸틴도 자, 이건 천적으로 우리의 그 주권국가로서 결정이기 때문에 너들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푸틴 얘기. 지난번 브릭스 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기자회견할 때 푸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우리가 북한군 병사를 쓰든 말든 어디에 쓰든 말든 어떻게 쓰든 말든 아니면 또 현재 이게 뭐 북한군을 예컨대 뭐 훈련을 시킨다든지 완전히 뭐 연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을 우리가 전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 너들 신경 쓰지 말아요. 전적으로 우리 거다 하면서 it's our business. 자, 우리 비즈니스니까 너들 신경 꺼라.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절대로 이건 국제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고 이제 북한군 파병 자체가 그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제3국을 지향하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너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페스코프 크렘린 그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한군 참전에 대해서 이제 이 서방 측이나 이 우크라이나 진영에서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제 그 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북한군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전쟁을 좀 더 확산을 시켰다. 그리고 완전히 에스칼레이트 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군은 젤렌스키 눈에 비치는 북한군은 절대로 용병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아무데나 지금 돈만 벌면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이 여기 지금 파병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권국가 북한과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동등한 관계에서 협정을 맺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피침당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쿄에서 나타난 그런 그 동맹군이지 절대로 용병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젤렌스키 입장이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얘기는 만약 우리가 이제 서방에서 많은 무기들을 주는데 이게 이제 충분히 사거리가 확보될 경우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북한군에 대해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할 수가 있겠다. 선제 그 공격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이 젤렌스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북한군 그 파병 문제 관련해서 젤렌스키는 자, 이거 봐라. 지금 현재 이 러시아에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들 우리한테 좀 더 물건 이 무기 좀 더 달라. 물자 좀 더 달라. 병력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이 인접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야, 봐라. 유럽 땅에서 유럽인을 상대로 북한군이 이제 전쟁을 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 얘기는 이제 유럽인들을 상대로 자, 현재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북한군이 우리 유럽인을 상대로 싸운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어떤 이런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막 그런 그 발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무기 기술을 포함해서 첨단 탄도 군사 기술이 이제 북한으로 이전된다. 자,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수호이 35, 57이 예컨대 평양으로 전부 들어갈 경우에 대한민국 너들은 어떻게 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핵무기 더 이제 무슨 뭐 이런 또 고도화될 경우에 어떻게 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부터 충분히 무기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젤렌스키 얘기는 자, 우리나라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이 군사작전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완전히 휴전을 위한 어떤 기본 틀이 되는 거고 진지한 평화 협상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미국 그 트럼프한테 하는 얘기다. 트럼프 잘 들어라. 넌 자나깨나 하루는 이제 협상하고 전쟁 끝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네 개 다 틀리고, 제대로 이겨서, 그와 같은 이 환경을 만들어야 협상도 가능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젤렌스키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젤렌스키는 이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심리전을 지금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군사 관찰단들이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 키예프를 방문을 했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과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도 마찬가지, 정보국도 지금 현재 이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 심리전 프로젝트가 I want to live 해도 지금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 트위터 X 여기에도 지금 올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 텍스트를 삐라로 만들고, 또 이것을 이제 그 심리전 그 확성기를 통해서 전부 틀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군 너희들은 전부 항복하라. 그 다음에 왜 남의 땅에서 무임하게 죽으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만약 너희들이 기순하면 따뜻한 음식, 숙소,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이와 같이 그 러시아군 상대로 심리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전혀 새롭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북한군 참전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의 이제 컨셉은 러시아 침공 이후 여태까지 이제 계엄령도 내리고, 이제 동원령도 내리고 쭉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연장한다. 북한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앞으로 추가로 16만 명의 그 이제 병력들을 증원할 것이다. 이렇게, 젤렌스키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게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18세에서 60세 이 남성들은 전부 해외 출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우크라이나 병사는 그야말로 50대에 가까운 이런 그 노인들도 완전히 총을 들고 무슨 이제 드론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낯설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후폭풍, 지금 현재 국제사회 후폭풍.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북한군 참전을 이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군 파병 이 자체는 러시아군의 그 무력 사용을 돕고 이제 방조하는 그런 꼴이다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이제 분쟁 당사자인가 아닌가, 이 얘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누가 북한군을 지휘하는가, 이것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관건이다, 이제 그건 완전 핵심 주제다, 그 말이죠. 이제 코만도 기발트 하면 누가 북한군을 지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러시아가 단독으로 지휘권을 갖고 있을 경우, 예컨대 오늘 최초 그 작전, 이제 쿠르스크에서 예컨대 러시아 부대 안에 이제 북한군이 끼어 있으면서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완전히 이 북한군 이럴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러시아에 이제 전부 기속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 당사자는 아니다, 이런 그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적대 행위에 이제 북한이 직접 가담했더라도 전체적인 이 작전 통제권을 예컨대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단독으로든 아니면 러시아한테 배치된 병력에서 대한 지휘권을 단독으로 이제 유지할 경우에, 아까 얘기대로 상급부대 예하에 지금 현재 4개나 5개의 어떤 여단을, 독자 여단을 구성해서 독자 여단이 예컨대 북한군 그 장교의 어떤 지휘관의 그 통제하에서 작전을 할 경우, 이럴 때는 북한은 전쟁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앞으로 아까 브라야티 이런 신분으로 전부 위장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러시아 부대에 일부 이제 전부 편입이 돼서 완전히 이제 같이 그 팀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인상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국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 여태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 2년 9개월 동안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이 바이든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이하 블링컨, 그 다음에 존 kirby, 이거 백악관 NSC 그 이제 대변인이고, 앤토니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죠. 자, 이 사람들 얘기는 북한국 파병 이거는 유럽뿐만 아니고 이 인도 태평양 안보 위기 이 고조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 중국 너희들은 뭐하냐 북한에 좀 압력을 넣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블링컨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자 어떤 형태로 이제 우리가 에이테킴스 자, 이 500km에서 나가는 그런 그 미사를 줬는데 여태까지는 300km를 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왜 행여나 러시아 본토를 건드릴까봐 이제 그런 그 우려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전쟁이 이제 에스컬레이트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저 기준 전부 다 그런 제한 전부 없애버리고 그래서 만약 북한군이 조인을 했다 이 전쟁에 그럴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미국 지원하는 그 무기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 이런 것들은 전부 없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이미 영국 수상하고 자, 이제 하면서 자, 이거 더 이상 이제 그 리밋 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없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러나 이제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민주당 정부도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유럽 내 모든 그 이제 친서방 세력들 나토 진영이나 아니면 EU 진영에서 전부 다 이거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려냐면 야, 대단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게 좀 네거티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방어를 우크라이나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나토 집단 그 방어 뭐 이런 전부 보장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여태까지 미국의 지원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를 맞아서 이렇게 전부 우려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려는 괜히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트럼프가 한 그 행위로부터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원 의원들한테 그 당시 미국 민주당 정부가 614억 불의 그 어떤 이런 미리터리 그 지원 그 패키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 비준하면 안 된다, 승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트럼프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이것이 6개월간 지연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도 야, 이거 전쟁 왜 하냐? 지금 이제 전쟁은 안 좋은 건데. 그러면서 협상을 해야지. 뭐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반 하루면 전쟁 끝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양측은 전부 다 모여서 협상을 하라. 협상. 자, 이 negotiation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나쁜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무리 나쁜 협상 자체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이런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협상하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완전히 저렇게 산산조각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뭐 저 젠틀맨은 뭐 하냐 지금 젤렌스키는 협상 안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젤렌스키 너는 지금 예전에 자 2002년 2월 24일 날 침공 시작했는데 그 전에 전쟁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전쟁 자체가 이것이 루저기 때문에 자 이 전쟁하지 말자. 푸틴이 자 이렇게 공갈 지금 뭐가 하더라도 그때 협상을 통해서 무언가 전쟁 말고 대안을 끌어냈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컨셉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게 뭐 그러니까 이분의 정확한 그 어떤 이런 워딩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뭐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해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실의 본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왜 지금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가? 우크라이나는 왜 저렇게 국력을 소진해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자꾸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트럼프 얘기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이 지금 바로 그런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야, 내가 일기 때 예컨대, 자, 이 배경까지 좀 얘기하면, 일기 때 예컨대 나토 회원국들 얘들 전부 무임승차한다. 왜 우리 미국만이 예컨대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지금 이제 나토 위에서 이 지불하느냐, 이 문제 있다. 그래서 너 회원국들은 전부 다 GDP의 2% 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국방비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32개국 가운데 9개 나라만 2% 충족시키고 나머지 23개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 아직도 무효판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본질을 안 보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푸틴아 너 마음대로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나라들 때리고 싶대요. 어떤 나라들 때리냐 하면은, 왜 아직도 지금 현재 이 2%못 채우는 나라들, 예컨대,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독일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데, 이놈들 때리고 싶으면 때려. 이런 얘기를 또 이 판국에 지금 선거 기간 중에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뭐 그런 얘기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10월 18일 날 요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을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그 주변 참모들도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트럼프는 또 이제 푸틴은 내 친구고 그렇게 아주 절친하고 다정하고 뭐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번에 또 화살을 푸틴한테 돌려서 야 블라디미르 푸틴 이름이죠. 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면은 나는 너를 심하게 때리러 갈걸? 뭐, 그렇게 갈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믿지 못하겠지만, 여자가 한 번도 내가 널 때린다는 건 믿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모스크바 한가운데 가서 너를 완전히 패버릴 거야. 이런 얘기. 그럼 우리 친구지. 그러나, 때리고 싶진 않아. 그렇지만은, 마지막, but I have no choice. 다른 초이스가 없어. 네가 계속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이럴 경우에 나는 할 수 없이 또 너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얘기들이 완전히 상반된 시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나토 진영이나 이 서방 진영에서 자,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를 조율할 것인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변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사진에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테슬라, 스페이스 X, 전부, 이 CEO죠. 대단한 이제 세계적인 재벌이죠. 요번 트럼프 대선에서 완전 1등 공신이다. 자, 이 사람이 트위터 X를 통해서 완전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실은 2022년부터 이 푸틴하고 대단히 가깝다. 정기적으로 계속 푸틴과 접촉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만나서는 이제 geopolitical issues, 정치 문제나 또 사업 문제나 뭐 게임 문제 이런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해왔는데, 자, 2022년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 빨리 전쟁을 이 중지시켜야 되고, 이거를 중지시키기 위한 4개의 어떤 이런 단계를 우리가 밟아, 이 평화적 해법, 이거를 이제 머스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간략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이 러시아 이제 공세 중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이 영토 분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도 9월 30일로 2022년 9월 30일부로 4개 영토를 털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자기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4개 주 아까 얘기대로 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샤, 헤르손 이 4개 주를 지금 현재 유엔 감독하에
야, 자, 러시아 정부 철수하고 유엔 감독하에 국가 기속 그 주민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주민투표 해가지고 레퍼런덤 해가지고 자, 나는 저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난 동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사진에 자 보시다시피 자 이걸 보시면 이 돈바스 지역하고 이쪽 그 헤르손 이제 이쪽에 그 다음에 자포리샤 이쪽 그 크림은 물론 뭐 하고 이게 퍼렇게 된 것들은 이제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나름대로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나 퍼센티지가 무슨 뭐 그 대단한 거 아니야 한 10%에서 20% 그 사이인데. 이렇게 전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민투표를 하자. 이제 그런 얘기. 이거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 못 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크림반도. 자, 이거는 러시아 땅이니까 자, 이거 자결권 이거는 허용 안 한다. 이 전부 이거 저 우크라이나 이건 너희는 포기하라.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자, 1654년도 그 당시에 이제 크멜리츠키라고 그 당시에 이 우크라이나 그 코삭족이 이쪽을 그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페레슬랍 해가지고 1654년도에 이제 코삭족 수장의 크멜리츠키가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짤한테 가서 제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제 이거 폴란드 뭐 이쪽 그 리투아니아 이쪽 그 진영하고 싸우면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러시아 너들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우리 영토를 좀 보호해달라. 보호용으로 삼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페레슬랍 그 어그리먼트인데 이걸 1654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크림반도는 이 러시아 땅이 된 거다 그 말이죠. 그 이것저것 보다가 그러나 300주년 되는 1954년도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공산당 서기장 하던 이제 후르쇼프가 야 이거 저 우크라이나 공화국 그 당시엔 전부 구소련 그 저 공화국이죠 멤버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화국한테 야 이거 너들이 관리해 너들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땅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이것은 우리의 영토가 맞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후르쇼프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이기 때문에 저 공화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이제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런 맥락에서 앨런 머스크도 이거는 이 러시아 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즉각 철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는 자 중립군 나토 꿈꾸지 말고 계속 그 뉴트럴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저 해법이다. 4단계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일론 마스크가 전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 트럼프의 이제 오른팔이 될 거고 완전히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운 그 개각에도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선의 1등 공신 머스크가 예컨대 자, 이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 이와 같은 컨셉을 이제 주입시킬 경우에 이것이 또 주목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대사였던 우크라이나 멜니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꺼져 이놈아. 내가 지금 외교관이라 차마 험한 말은 못하겠고 그러면서 야,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테슬라 너희 자동차 절대로 하나도 안 산다. 굴락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웃었던 막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트럼프를 설득시키면서 어떻게 서방 진영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컨셉대로 이제 이 트럼프를 움직이게 할 거냐, 앞으로. 트럼프 제2기 행정부를 움직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그 최대 관점인데 이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1등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이제 마크 루테.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인데 올 10월부터니까 지금 뭐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반밖에. 그 전에는 네덜란드 그 총리를 한 14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트럼프를 예컨대 이제 그 리딩을 할 것인가, 조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얘기가, 자, 이게 지금 현재 여태까지 이제 쭉 언급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야, 트럼프 잘 봐라, 잘 들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군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된 거, 이거는 미국 너들한테도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와 같은 그 파병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너는 반드시 우리 진영에서, 나토 진영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토 편에 너는 줄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이제 인도 패시픽 이쪽 지역에 이제 파장, 이런 것들도 전부 고려하고 그렇게 볼 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자, 이제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무조건 자, 이것은 완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험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나토 진영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나토 간의 그 갈등 이거를 전부 이제 해소시켜야 될 그런 그 중차된 임무를 이 리태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 들었 32개 그 나토 회원국 가운데 앞으로 아직도 그 2% 전부 GDP의 2%, 그 국방비 GDP의 2%를 못 넘긴 나라들이 이제 23개 나라나 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갈 거냐, 이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총장의 큰 그 과제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서방이나 이 나토 EU 이 입장에서 이 북한군의 그 참전 이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자, 이제 일반적으로 이쪽 사람들 얘기는, 자, 이건 전적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 푸틴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그런 징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러시아가 얼마나 취약한가, 얼마나 지금 현재 어려우면 이 북한을 끌어들이는가, 이런 그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국제화시켰다, 이 러시아 북한군 파병이.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 전쟁은 더 확대될 거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제 비화되는 그런 그 구체화된 그런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서방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jeden weiteren Euro.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십시발 어떤 형태로도 어떤 그 비용이 들더라도 완전히 전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전부 십시일반해서 다 모아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자, 이와 같은 강력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재정 문제, 이 돈 문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완전히 이 차에 이제 그 푸틴의 어떤 이런 코스를 완전히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나토 EU 그 대책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EU 27개국도 이제 똑같은 목소리다. 이건 국제법 위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협한 뭐 그런 조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전 이런 좀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너들은 이미 지금 현재 공범이고, 워파티 완전히 전쟁 그 동반자로 이미 낙인 찍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EU 국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그 이제 서방 국가 가운데 이제 압력을 받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독일이다, 그 얘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숄츠 수상이 이제 대단히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타우루스 그 지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사거리 500 공대지, 이제 항공기에서 이제 지상으로 때리는 그 미사일인데, 타우루스. 이게 한 500km 나가는 건데, 한 600km를 지금 이제 또 독일 연방군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제 MBDA, 5개국, 서방 5개국에서 전부 이제 공동 생산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스페인, 이 5개 나라에서 생산하는 건데, 대단히 성능이 우수한,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여기다 지휘방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이런 ammunition, 그 탄약 집적소, fuel dams 해가지고 이제 그 연료 저장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행장 이런데, 그 다음에 이 bridges 다리 교량 이런데 그 때리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무기인데,
자, 이거를 이거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독일에 대해서 달라 수없이 애거를 하는데, 이 숄츠 수상은 이제 안 준다. 그 말이죠. 왜? 이것이 이제 러시아를 때리는데 그렇게 이용되는 것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이 좀 더 강력한 그런 리액션을 취할 때 그럴 때이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다른 그 나토 회원국이나 EU 회원국들이 독일 너들 지금 지원해라 뭐 이런 그 압력에 시달릴 거다. 만약에 트럼프가 예컨대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똑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에 이 숄츠는 엄청나게 그 부담일 거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은 지금 현재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그 새로 그 국방장관은 약 한 600여 개의 그 타우로스 이거를 새로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쓰던 거 같이 지금 현재 배치하고 있는 뭐 이런 것 중에서 일부를 이제 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대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마크 루이테가 이 사무총장이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할 거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지금 현 시점은 우리가 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보고 빨리 협상에 나오라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자, 푸틴을 상대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때다. 그러면서 이 북한군 참전 이런 걸 중단시키고 북한군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나토 회원국들은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총장 그 리테는 트럼프를 자기가 설득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 총리를 할 때 그 당시에 트럼프 일기 때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리테는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4년을 이제 같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러면서 요번에 사무총장 이제 유세전에서도 나는 이와 같은 그 배경이 있다 하면서 만약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나토 사무총장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유세 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토 사무총장이 당선이 된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리테가 설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북한군 참전 이거는 불법 전쟁이 확대된 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위협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거다. 자, 푸틴, 트럼프 잘 들어.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유럽, 인도양, 태평양 이런 것들이 위기가 완전히 고조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은 대푸틴 강경 전략을 구사할 때고 지금 종전 협상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은 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강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러나 나토가 이 서구 진영이 이제 전투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 자,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현 시점에서는 거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중국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 1차 반응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뭐 관련해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북중로 이 역학관계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 중국이 운전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불변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상호적 협력 조약도 맺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국이 맺고 있는 유일한 그 동맹 조약이 바로 이제 북한하고 맺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나 요번 그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완전히 북한의 예측 불가능 국가다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 파병 관련해서 중국과 이제 긴밀하게 조율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북한군 참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은 대단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자, 유럽과 이제 이 아시아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북한에서 우리 중국의 어떤 영향력 행사 이런 데도 이제 좀 약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참전 이거는 절대로 시진핑 입장에서 굿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중국 시진핑의 그 체면 주장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서구 훗날 제3세계권을 통해서 예컨대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미국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 세 나라를 도마에 올려놓고 같이 보는데 어째 너들 주변은 전부 다 그렇게 좀 지저분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완전히 불법 그런 어떤 국가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항상 평화 지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전부 이 아시아 문제에서 손 떼라 서방 니들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서방 국가 인도 태평양 안보국가적 개입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시진핑은 대단히 불쾌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또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첨단 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만약 지원을 할 경우에 이것은 이 지역 내에서 아시아 패시픽, 노르 이스트 아시아 이 지역 내에서 예컨대 이 암스 레이스, 군비 경쟁 이런 촉진 요인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전히 이제 시진핑 식에서 볼 때는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한국 같은 경우도 볼 때 여태까지 나름대로 이 중용을 취하면서 나름대로 절제해가면서 잘 참아왔는데 왜 여태까지 비살상 무기만 예컨대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런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북한군 그 개입 이후로부터 이제 방어적 심지어는 뭐 공격적 무기까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오픈한 상태다. 지금 이제 상황 추이에 따라서 점차 또 이 플렉스블하게 뭐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완전히 골치 아프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인도 패시픽 4 countries 우리나라, 일본, 호주, 뭐 인도,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아시아 나토판을 깔아서 이것이 이제 이 지역의 냉전 2.0 제2의 냉전이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려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파병은 지금 현재 러우 전쟁.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지상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 군대가 직접 개입한 첫 번째 사례다. 그래서 불법 전쟁 확산이 가담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북한군은 이미 co-belligerence in the war 해서 완전히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북한군 파병 의미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이제 2년 9개월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 완전 수행 능력 완전히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안토니 블링컨 얘기가 clear sign of weakness 해서 완전히 얼마나 우리 러시아가 취약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군수 보급 지원 이런데 이제 러시아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무기 탄약 병력 모두 다 지금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탈영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연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다. 많은 또 전문가들이 젊은 인력들이 이제 해외로 전부 다 도피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지원 중국의 지원, 이란 지원 없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고, 이런 의미에서 북한군은 이제 러시아를, 러시아가 충원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파병은 러우 전쟁을 완전히 국제화 시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유럽 주권 국가에 대해서 이제 싸운다,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공격적인 그런 전쟁을 수행을 한다, 이럴 경우에 북한은 제3국의 이제 추가 잠전의 문을 열어놓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양상에 따라서 예컨대 동구권이나 나토 회원국적 일부가 이 우크라이나 뒤에 줄을 서서 지금 현재 교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이제 점차 확산돼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아시아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국가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꼴이다. 그 장본인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든 싫든 간에 한국과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병, 북한 파병 이거를 지금 결심한 그 푸틴, 이건 완전히 푸틴 그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이제 전략적인 실수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자기의 그 어떤 이런 입장에서 대단히 잘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전략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자, 우크라이나 앞으로 이제 무기 지원 이런 발판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나토 진영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지금 밀착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자, 이번 북한 완전히 그 파병을 통해서 지금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 그 문제하고, 유럽 안보 문제하고, 인도 이 패시픽 이쪽 그 아시아 이쪽 문제하고 안보 문제하고 완전히 이제 서로 밀접하게 서로 결착돼서 돌아간다,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자, 이제 금정 파병 이게 이제 북한 체제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불법 전쟁인데 여기에 지금 공범으로 전부 이제 등장, 완전히 전쟁 당사자로 이제 전락돼 있다. 그래서 만약 이 전쟁이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은 제2의 밀로세비치가 지금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현재 뭐 유엔으로부터 9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군데에서부터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자, 이게 또 하나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자, 이제 이 파병 전력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뭐 12,000명 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온전히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들어오나 첨단 무기 공격 대상이 될 거고,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제 얼마 가지도 않을 것이다. 대포밥으로 전부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엄청난 이 김정은 체제에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이제 탈령이나 포로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가능성이 이제 증가될 텐데, 자, 이러면서 이제 북한 체제의 민낯이 그대로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출이 될 거고, 자, 이러면서 체제의 불안정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파병. 자, 이것은 이제 미국과 서방 진영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이 장거리 무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한이 있었는데, 예컨대 300km 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해제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북한 그 파병을 계기로 해서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 개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부대 파병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여기 보면은 지난번 이제 그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한군 파병 이거는 불법적인 군사협력이고 세계 안보 그 위험 요인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서방 지도자, 예컨대 미국 대통령이나 또 이 트럼프나 지금 현재 또 나토 이 사무총장이나 캐나다 대통령이나 뭐 여태까지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전부 의견 조율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뭐 살상 무기를 준다 뭐 이런 원칙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북한이 하는 거 봐서 군사행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 척도나 어떤 이런 예컨대 방향이나 예컨대 또 이런 그런 거에 따라서 진전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유연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100% 무기 지원하는 것 이런 문제의 이제 가능성을 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앞으로 예컨대 이것은 직접 우리가 우크라이나 주지 않더라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람슈타인 컨퍼런스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유크레인 디펜스 코퍼레이션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매월 한 번씩 미국 국방장관 주도로 이제 람슈타인 컨퍼런스라는 거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그 십시일반 지원하기 위한 무기나 이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제 협의체인데, 자,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총대를 매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냥 미국한테 팔아라 한번 팔면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부 이번 이제 국제사회 후폭풍 이 주제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지금 현재 내년 이제 1월 20일 날 출범하는데 이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우리 한반도 핵정책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리딩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